네, 안녕하세요. 3학년 B반 김태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텔레스코프 치과기공학 동영상 중 코러스크론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 코러스크론의 덴처의 1차 파트인 내관부 내관부와 내관부를 이용한 세컨에서의 덴처 제작 과정의 1차와 2차 전 제작 과정 중 먼저 크로스크론의 덴처라 하면 이제 논클래스포 덴처의 대표적인 어태치먼트와 두 개의 종이컵이 끼어지는 유지 기전을 가진 크로스크론의 덴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클래스프 덴처의 논클래스프 덴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미의 기공이라고 하는 독일 기공에서 시작되어진 크로스크론의 덴처, 두 개의 종이컵의 1차 파트와 2차 파트가 끼워졌을 때 빠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유지 기전이 곧 이번 학습하고자 하는 크로스크론의 유지 기전입니다. 이제 전 제작 과정 중 4개의 치아가 잔존되어진 치아에 덴처를 만들겠다고 결정했을 때 치료실에서 지드치 치아 프랩 방법이 중요하게 됩니다. 크로스크론의 유지 기전은 두 개의 종이컵을 끼워진 바깥쪽의 종이컵이 레진 페이싱이 다시 컨터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치 프랩에서 중요 사항은 치아 삭제량이 일반 크라운 브릿지에서 요구되어지는 프렘 양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크론의 덴처는 두 개의 종이컵이 끼워지는 유지 기전이기 때문에 프랩이 적으면 결과물이 1, 2차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프랩 전에 지대치 컨터와 동일한 부처물이 이제 컨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처물이 신미화 기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프렘량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크라운 브릿지와 동일한 프렘량이 아닌 두 개의 종이컵이 껴졌을 때 프랩전과 자연치 컨터와 동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이제 4개의 지대치의 내관부 제작할 때 중요한 사항은 프랩의 경사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됐지만 자연치 치축 범위 내에 적당한 프랩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범위에서 프랩, 잔존되어지는 지대치 경사각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프랩의 조건이 경사각에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 범위 내로 들어왔을 때 세컨 덴처가 1차에 장착되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착찰되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4개의 지대치의 내관부 제작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프랩의 경사각이 각각 달랐을 때 모든 지대치를 어, 어느 범위에서 프랩 잔존되어지는 지대치 경사각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프랩의 조건이 경사각이 모두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 범위 내로 들어왔을 때 세컨 렌처가 1차에 장착되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착탈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프랩의 조건에서 중요한 1, 2차가 합체되었을 때
지대치의 형태와 유사하게 프랩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이제 두 번째, 다수치하의 경사각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패스가 디버전시가 심하지 않은 범위 내로 경사를 주는 것이 1, 2차가 만났을 때 심리적으로 크로스 클론의 덴처를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1차 파트 제작을 위한 치료실 과정인데, 이제 인상체, 이제 러버 인상제를 이용해서 모형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크라운 브릿지에서 1차 내관부 제작을 위해서 바로 다이워크를 하는 것이 맞으나 크로스 코론에는 치형 작업 전에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초상 재료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제작하는 것인데, 레코딩 베이스라고 하고, 이 레코딩 베이스에 의한 교합 기록 체득을 먼저 진행해 주어야겠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작업 모형 도착한 후 바로 다이워크가 아닌 기초상을 이용해서 레코딩 베이스를 만들어서 치료실에 보내게 됩니다. 치료실에서 이제 교합 관계에 악간 기록 체득을 해서 다시 기공실에 보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코딩 베이스를 이제 왁스를 이용해서 이제 해주게 되고, 악간 기록을 체득한 후 기공실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교합기를 장착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후에 제작되어지는 나비치를 미리 제작해 봄으로써 어, 나비치를 미리 제작함으로써 어, 내관부와 최종 부처물의 형태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2차 파트 내관부 제작 과정에서의 고려사항도 미리 알 수 있고, 경사각이라든지 외관부 외벽에 밀리행되어지는 수직적 높이 등을 고려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나비치를 미리 제작하지 않고 임의적인 덴처를 제작하게 된다면 결과물이 1차 파트에선 문제가 없겠지만 밀링 서페이스가 너무 짧거나 긴 경우 세컨 덴처에서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1차 내관부 전에 미리 나비치를 제작함으로써 1차 내관부 수직적 밀린 서페이스라든지 공간 부여에 따른 범위에서의 1차를 제작하기 때문에 세컨에서 외관 속에 수용되었을 때 만족도 높은 보철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교합 기록에 의한 나비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프라이머리 제작 시에 내관부에 부여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그리고 내관부 제작 후에 세컨 파트의 덴처 제작할 때 미리 제작해 봄으로써 1, 2차가 언밸런스가 아닌 조화로운 덴처를 제작해서 환자가 만족스러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레코딩 베이스를 이제 이용해서 교합기를 체득하고 교합기에 장착 후 나비치를 제작해 주어야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자 환자 케이스로 교재를 제작한 건데, 이제 잔존되어진 4개의 지대치 프랩이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경사각을 아무리 치료실에서 동해각으로 프랩하려고 해도 어렵고, 이제 안에 지대치가
이제 동일한 경사각으로 프랩되어져야지 바깥쪽 종이컵이 아무런 문제 없이 착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지대치의 치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려사항은 치축의 경사각을 공통각 내에서 지대치 각각의 최적의 패스를 찾기 위해 밀링머신 회사마다 공통각 내에서 최적의 패스를 찾아주는 부속품이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코네스터, 스탑링, 버블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고려사항으로 공통각을 몇 도를 줄 것인가? 내관부 내면을 형성해주는 공통각이 대체로 4도에서 6도, 또는 2도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4도에서 6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지력이 이제 4도와 6도 중에 뭐가 더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유지력은 이제 내면부 외면에 형성되는 경사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착탈하는 것은 유지력이 낮은 각보다 쉽게 됩니다. 이제 구각 내 조건만 좋다라고 한다면 유지력의 각도는 높여주는 것이 기능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착탈의 편리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공통각이 4도와 6도지만 4도일지 6도일지 선정하는 것은 구각 내에 잔존되어진 모형상의 치연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고 바이라테랄로 위치되어졌는지 좌우 균형 있게 전치구치가 있는지 지대치의 수직적인 밀릴 서페이스가 충분한지 이 위 사항이 모두 다 부합되고 좋은 경우에는 경사각을 굳이 내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4도와 6도에서 결정한다면 6도가 좋겠습니다. 이제 각 지대체의 경사각이 모두 달라서 스탑링이라는 이제 6도의 링을 끼워서 모두 동일한 각 6도의 공통각으로 맞춰 주었습니다. 좌우 합치면 이제 12도의 공통각 내에서 최적의 패스를 정하게 주게 되고 최적의 패스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근심과 순면의 밀림버의 접촉이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이 최적의 계기 지대치의 패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밀링버가 접촉되지 않는 원심과 살면은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게 되겠고 예를 들어 좌우 합치면 12도인 공통각에서 최적의 패스를 3도로 했다면 9돌각이 데드 스페이서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제 왁스 밀링을 위한 치형 왁스 디핑 과정인데 내관부 왁스 코핑 제작 왁스 디핑을 해서 내관부에 왁스 코핑을 얻어낸 다음에 공통각 내에서 최적의 패스를 찾아내서 각각의 지대치를 밀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밀링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왁스 밀링과 메탈 밀링이 있습니다. 왁스 밀링은 나이프를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왁스를 깎아내는 방법으로 이제 모터 회전력을 이용하여 깎아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방법은 왁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제 버의 전기열을 이용해서 이제 오버되어진 광의 왁스를 경사각에 맞게 깎아내는 방법인데 이제 수직적인 밀링 서페이스는 대체적으로 4mm 이상 부여됐을 때 유지 기전이 발현되어집니다.
만일 4mm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구강 상태가 좋은 경우임에도 4mm 이상이면 예를 들어 6mm라고 한다면 2mm 부분에 교환면 쪽에 프랩 형상대로 조각들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게 됩니다. 이제 최적의 패스상에서 왁스업을 해서 밀링이 끝난 후 여기에서 이제 SAT 밀링이 나오는데 왁스업 밀링이 끝난 후 전용 스프루를 부착시켜 주어야 됩니다. 수직적 경사를 이제 홀딩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제 메탈 코팅으로 주조되었을 때 내관부 외면에 거울면 같은 활택한 면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부속품을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이제 지대치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이제 스프루를 부착하는 이유는 왁스 코팅이 주조 후 메탈 코팅으로 연결되어질 때 메탈 코팅 외면이 어, 경사각이 부여되는 이제 메탈 외관부의 이제 표면이 거울과 같이 활택하게 해줘야 하는데 밀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SAT 밀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용 스프러를 달아서 경사각을 풀기 전에 홀딩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제 전용 스프러에 홀딩 되어진 상태에서 매물 소환 주조를 하게 됩니다. 주조의 중요한 것은 스프러를 절단할 때 교환면에서 하면 이제 홀딩한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텀 부위에서 절단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 SAT라는 샌드페이퍼로 밀링을 해야 하는데 교환면 쪽에서 커트하면 경사각이 홀딩한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텀 부위에서 주입선을 절단해 줘야겠고 그 후에 이제 치형과 주조체 내면과의 적합도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탈 밀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제 거울면 같은 활택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메탈 밀링을 시작합니다.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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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스프러를 달았던 것을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한 후에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쉽게 밀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밀링 머신을 통해서 밀링을 했을 때는 이제 벌을 이제 돌려줌으로써 굉장히 번거롭게 힘들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SAT 기법을 사용하면 이 벌 자체도 밀링버보다 가격이 굉장히 싸고 방법도 손쉽고 거울면 같은 활택한 면을 만들기도 쉽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거부터 이제 좀 더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볍게 돌려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거친 게 끝나고 그 다음 거친 거를 이용한 후에 지금 이제 왁스를 발라서 해주는 모습인데,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는 커튼일에 바세린을 약간 묻힌 후 어, 묻혀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외면의 형상이 좀 더 화이트하게 파이널로 밀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밀링 머신에 비해 굉장히 쉽게 밀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무리 광택 이제 커튼일에 루즈를 약간 묻힌 상태에서 내가 외면에 당길 샌드페이퍼 힐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샌드페이퍼 이제 힐에 굵기가 굵은 것부터 이제 커튼까지 네 가지로 나와 있고 이제 각각 일회용입니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교체 가능하고 디스크 서포터가 각각 네 가지씩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이제 보면 서포트도 네 가지 이제 그 위에 부착되는 힐도 네 가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SAT 샌드페이퍼 밀링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고 각각 거친 거부터 고운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SAT는 이제 손으로 잡고 하는 번거로움을 좀 더 쉽고 이제 활택도 높게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 단점은 내간의 이제 형상이 코니컬 코너스인 경우만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숄더의 경우에도 불가능하고 단계별 과정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내가 외면의 경사각을 몇 도인지 기억해서 게이지에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홀더의 주입선을 고정을 해주고 6도 각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샌드페이퍼 힐로 밀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거친 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찰싹하기 전에 경사각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에 내가 외면에 접촉시켜서 경사각이 맞는지 확인한 후 밀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더 부드러운 거칠기 페이퍼로 2차를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드러운 걸로 3차로 이제 파인 그레인 페이퍼로 최종 다듬질을 시작하고 스크래치가 최소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택을 내주면서 이제 거울면 같은 활택함을 주도록 합니다. 1차, 2차, 3차, 네, 이렇게 4차로 나눠서 이제 마지막 최종 팔리싱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다음 보시는 것은 이제 메탈 투 메탈의 동영상인데, 이제 방금 전 SAT 밀링 테크닉과 메탈 투 메탈의 밀링 테크닉을 비교해 보면, 이제 손으로 메탈이 꼽혀지는 척을 잡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요구되고 상당히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도의 테크닉이 있어도 메탈보의 컨택이기 때문에 내가 외면의 형상이 거울과 같은 활택한 면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과정은 이제 메탈볼을 이용하면서 경사각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메탈보가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단점으로 뽑힐 수 있고, 이제 종합해 보면 가격도 비싸고,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밀링으로 활택한 면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빛이 이제 조사되었을 때 조사되어지는 부분이 스트레이트로 떨어질 때 이제 면이 활택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내가 외면의 형상은 거울과 같이 활택함을 띠고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외면에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을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제 내 외관 착탈 시의 조기 접촉으로 인해서 유지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외면이 활택도가 있어 이제 제작되어진다면 이제 외관부와의 패시브 피트의 경우에 피스톤과 실린더의 관계로 인해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에 윤활유가 개재되어진다면 이제 마모 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어지는 유지기전이 크로스크론의 덴처의 내외관의 유지기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외면이 거울처럼 활택해야겠다는 것이고, 이제 밀링이 끝난 후, 이제 내가 외면의 수직면의 밀링 서페이스가 아닌 이제 교환면 해부학적인 면의 다듬지 연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외면의 거울과 같은 이제 활택한 면은 다음 과정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되고, 메탈 내면에 이제 패턴 레진으로 이제 다이얼핀이나 나사못으로 고정해서 손으로 잡고 커트할 수 있도록 손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절대 이제 밀링이 끝나면은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교환면 부분에 스프루 절단인데, 패턴 레진으로 고정된 나사못을 잡고 커트를 하는데 여유를 어느 정도 남기고 절단을 하고, 또 얇은 디스크로 언더컷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프루를 굳이 다 자르지 않고 잔여 스프루에 스크래치 언더컷을 남기는 이유는 그 다음 과정에서 구강 내 치아에 시적을 시켜보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세컨 덴처 제작에서 보철물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픽업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픽업 과정에서 인상체와의 결합력이 높은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이를 최소로 하기 위해선 여분의 스프루를 남기고 이제 언더컷을 줌으로써 인상체와의 결합력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페탈 레진을 제거하면서 가스토치로 열을 가해서 태워버리면 이제 잘 제거가 안되고, 열을 가해서 제거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열을 가해서 팽창이 되면서 코팅에서 밀어내는 작용을 할 때 제거가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번거롭다면 이제 충격요법인 이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플라이어를 잡고 충격을 가하면서 이제 페탈 레진에서 내가 외면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열을 이용해서 할 때 과도한 열을 사용하면 내가 외면이 걸릴 수 있으므로 나는 너무 많이 가해지는 열이 페탈 레진이 타버려서 코팅 내부에 잔류되어 있을 수 있고, 이걸 제거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나비치 이제 나비치에 이제 한번 적합을 보고 한번 이제 코팅의 형상되어 대로 이제 메탈 코팅이 만들어졌는지, 세컨 덴처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적합을 하고 이제 1차 다수 치아가 패스가 틀린 경우에 공통각 내에서 개개 치아의 최적 패스를 찾아 왁스 코팅에서 메탈 코팅 주조, 메탈 밀링까지 프라이머리 파트 과정을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